개업 이래 6개월 이상 성황리에 운영 중인 이곳은 사실 제가 운영하는 북촌무궁화라는 식당이에요. 그동안은 블로그 체험단하고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만 해왔고 유튜브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혹여나 요식업을 쉽게 생각하고 유명세를 이용해서 개업했다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에 구독자님들께 공개를 하지 않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원 누구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했고 내돈내산 평가의 상당수가 긍정적인 상황에 3개월 연속 매출 1억 이상을 달성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제가 이 일에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저의 식당 북촌무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맛있는데. 자기가 만들고 맛있대요. 저 햄지와 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북촌무궁화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을 통해 오실 분들은 1호선, 3호선, 5호선을 이용하시면 돼요. 종로 3가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대문짝만한 무궁화 벽화가 보이실 거예요. 주차는 좀 어려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어요. 사실 처음 자리를 정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주방이 1, 2층으로 분리된 구조라 동선을 짜기가 어렵고 주방 직원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낙점한 건 아무래도 위치가 정말 핫한 종로 포차거리이기도 하고 한국 구독자님뿐만 아니라 해외 구독자님들도 여행을 많이 하시는 주요 관광지 북촌, 익선동, 인사동, 명동 일대에서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는 곳이 청주라서 종로를 오가며 공사 상황을 살펴보는 게 다소 힘들긴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방문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요. 외관은 보시는 대로 한국적인 느낌을 잔뜩 넣어서 꾸며봤습니다. 요즘 일본어, 중국어로 된 간판이나 인테리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한국적인 멋을 살리고 싶었어요. 인테리어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제 고집대로 꾸며봤고요. 낮에는 국밥집, 저녁에는 주막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나름 고심을 많이 한 인테리어인데 그냥 한마디로 제가 낮에 국밥 먹을 때는 이런 분위기면 좋겠다, 밤에 술 마실 땐 이런 분위기면 좋겠는데 하는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화장실 문도 자개장으로 만들어서 한국적인 느낌의 재미도 더해봤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 손님의 상당수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키오스크 대신 인건비가 좀 더 들더라도 홀 직원분들이 직접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의 식당은 손님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인데 어른들에게 맛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희 가게 메뉴를 소개해드릴게요. 국밥집이기 때문에 메뉴 중 가장 공을 들인 건 역시 국밥이에요. 국밥 매니아인 제가 한동안은 국밥 먹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먹어보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육수 맛을 잡는 데만 2달이 걸렸고 이후에도 6개월간 손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국물 맛을 계속 다듬었어요. 근데 하필 왜 국밥집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국밥이 자타공인 한국인의 소울푸드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국밥집을 했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유튜브를 그만두면은 식당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고민 없이 국밥집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또 한국의 또 소울푸드잖아요. 하지만 많이 먹어본 거랑 직접 만드는 건 다른 문제고 집에서 몇 인분을 만들어 보는 것과 식당 운영을 위해 수십 수백 인분을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 팀원들과 함께 식재나 조미료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교육도 들었어요. 삶은 고기는 하루만 지나도 잡내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워도 가감히 폐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국밥 육수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잡내는 찾아볼 수 없는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점심엔 정식도 주문할 수가 있는데 정식에는 냉수육과 부추무침이 나오기 때문에 더 든든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게에서 사용하는 양념류는 최대한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밥 양념장을 직접 만들고 숙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양념장이 저희 국밥의 킥인데 개인 취향은 존중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완성형 국밥 맛은 양념장을 풀어야 100% 나오기 때문에 양념장을 덜어내고 드시면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양념장 없이 드셔도 충분히 맛있는 국밥이지만 각자의 입맛에 맞게 양념장을 원하시는 만큼 풀어 드셔보시면 왜 킥이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양념장이 많이 맵거나 자극적인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하얀 국물이 좋거나 조금이라도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주문 시 빼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고추를 씻고 씨를 제거한 후에 각종 재료가 든 소를 넣어 수제로 만들고 있어요. 1차로 초벌한 후에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튀겨서 바삭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수제로 만들다 보니 대량으로 만들기 어려운 탓에 한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2번을 만드는데 너무 바쁠 땐 추가로 만들 시간이 없어 주문을 마감하기도 해요. 점심시간에 국밥과 함께 가장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메뉴입니다.
돼지곱창 역시 기본적으로 특유의 향과 잡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직화로 여러 번 뒤집어가며 초벌후 직접 만든 간장 소스를 5번 덧발라 구워내서 잡내도 잡고 맛도 잡았습니다. 처음엔 잔반이 많이 남아서 이유를 살펴봤는데 술안주로 드실 때 시간이 흐르면 말라버리고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후 조리법을 조금 수정했고 요즘엔 잔반도 없고 평이 좋아서 변화가 뿌듯한 메뉴 중 하나입니다. 매운 직화곱창은 초벌한 직화곱창에 통마늘, 꽈리고추 직접 만든 양념장을 더해 조리한 메뉴예요. 기존에 찍어 먹는 소스는 직화곱창과 같은 들깨 초장 소스였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마늘 기름장으로 바꿔보니 훨씬 더 궁합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 소스를 변경했습니다. 이거 소스 바꿨잖아요, 마늘 소스로. 그걸 바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웬디님이 알려주신 마늘하고 참기름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게 곱창이 매운 양이 있다 보니까 마늘하고 기름장의 지금가 완전 중화도 되고. 직화불고기는 내장류를 안 좋아하시는 손님들을 위해 추가한 메뉴인데요. 직화곱창과 동일한 간장 양념에 재운 고기에 대파를 넣고 불맛이 제대로 살도록 직화로 구워내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손님 또 곱창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메뉴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영상만 보셔도 대충 무슨 맛인지 아실 거예요. 식당에 준비된 재료로 어떤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 탄생한 메뉴인데요. 양념에 재워놓은 초벌곱창에 직접 만든 고추장 양념, 각종 야채를 넣고 국밥에 사용하는 기본 육수를 넣어 끓인 얼큰한 고추장 베이스의 곱창찌개예요. 이거는 지금 냄새 난다거나 이런 건 없죠 지금. 없죠. 이게 우리 세척을 4번, 삶는 거를 한 2번, 직화를 하고 한 번 더 데쳐내기 때문에 이 잡내 개념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거의 안 나죠. 진짜로. 돼지곱창을 사랑하는 여성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입니다. 국밥에 들어가는 전지를 활용한 메뉴인데요. 먼저 굵은 소금으로 솔티에이징하여 수분을 날리고 육질을 부드럽게 한 국내산 전지를 사용했어요. 차가운 수육은 냄새날 것 같다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드셔보시면 잡내도 안 나고 차가운 수육도 매력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냉수육을 두른 접시에 미나리, 각종 야채, 그리고 명태회를 상큼한 양념장에 묻혀 가운데 올려주면 어르신들이 막걸리 안주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냉수육과 미나리 명태무침이 완성됩니다. 사실 제가 술자리에 가서 끌리는 게 없으면 항상 시켜먹는 메뉴가 두부김치인데요. 집에서도 들기름에 두부를 구워서 소주 한잔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삶은 두부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구운 걸 더 좋아해서 주인장 마음대로 구운 두부로 만들어봤어요. 처음엔 고기 없는 메뉴도 필요할 것 같아서 김치볶음에 고기를 빼고 만들어봤는데 역시나 고기가 들어가야 제 입맛엔 더 맛있더라고요. 들기름 두른 구운 두부에 김치볶음 딱 올려서 먹으면 무슨 맛인지 다들 아실 테니 설명은 넣어둘게요.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빼달라고 요청하시면 고기 없이도 가능한 메뉴입니다. 먼저 수육의 경우 로스가 많더라도 지방이 많은 부분은 전부 폐기하고 있어요. 비계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다른 식당에 가서 수육을 주문했을 때 비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이유 없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코기 부분을 많이 사용한 수육을 구성해봤어요. 처음에 수육을 주문하시면 서비스로 국물을 드렸었는데 이 메뉴가 너무 안 나가서 메뉴판에 미니 술국과 함께 세트로 구성해 놓았더니 요즘엔 주문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메뉴판 구성만으로도 주문량이 달라지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오픈 당시에는 없던 메뉴인데 오시는 손님마다 계속 전을 찾으셔서 추가된 메뉴예요. 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김치전인데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김치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오징어, 치즈, 제육 3가지 맛으로 구성했고 메뉴 이름도 산미 김치전으로 정했습니다. 주문하면 굽는 데까지 다른 메뉴들보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니까 참고해주세요. 가게 이름을 그대로 딴 무궁화 막걸리는 지역의 작은 양조장에서 장인이 손수 만든 막걸리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최대 100병만 받을 수 있어서 품절이 잦은 술입니다. 주문에 성공하셨다면 얼음을 3개 정도 띄워 걸쭉한 막걸리를 입맛에 맞게 농도를 조절해주세요. 막걸리를 그렇게 즐겨 먹지 않는 저도 대만족하는 맛이에요. 사실 석박지와 깍두기 중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제가 석박지를 더 좋아해서 석박지로 결정했어요. 주방이 협소해서 석박지까지 담그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맛을 공장에 주문한 후 날짜별로 보관하고 원하는 산도가 나올 때까지 익혀서 손님 밥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이지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아실 텐데 제가 제일 애정하는 반찬이에요. 국밥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테스트해봤는데 궁합이 꽤 좋더라고요.
처음엔 집에서처럼 피클 같은 식감을 하고 싶었는데 식당 특성상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 수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생겨서 최대한 타협하여 레시피를 조정했어요. 함께 무친 고추지는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함께 구성해봤습니다. 이렇게 북촌무궁화의 메뉴들을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일부러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냥 뭐 근처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기 근처에 오실 일 있으신 분들이나 근데 오시면은 구경할 때는 많아요 근처에. 그치? 직장이 식당 근처인 분이나 주변으로 놀러 오신 구독자분들이 겸사겸사 햄지가 만든 음식 어떤지 맛이나 보자 요런 느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공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살짝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만든 음식을 구독자님들께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11시에 오픈하는데 보통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엔 항상 붐비는 편이라 그 시간을 피해 방문하시면 편안한 식사와 술자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요식업은 정말 어려운 길이란 걸 매일 느끼고 있지만 저에게도 큰 도전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